최근에 2, 3년 동안 이렇게 건물 위치를 선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. 내 거라서 들어간 것뿐이죠. 강남빌딩 황 소장. 반갑습니다. 강남빌딩 황 소장입니다. 지난번에 건물을 살 때 외관이 이쁜 거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. 근데 오늘 할 얘기는 뭐냐면 사옥을 우리가 살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,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. 사옥뿐만 아니라 이제 장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식당을 하시거나 뭐 이런 분들 중에 임대로 건물을 쓰고 있어요. 이 월세면 내가 건물 사서 이자 내는 게 낫다. 보통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보는 거는 식당이 옮기는 걸 많이 봐요. 여기서 아예 멀리 가려면 안 가겠죠. 그렇죠? 근처에 있는 데로 건물을 사거나 아니면 짓거나 해서 거기 가서 장사를 이어가는 경우가 있어요. 그렇게 멀지 않은 위치에. 잘 되던 식당이 건물을 사서 옮겨가지고 잘 되는 경우는 못 봤어요. 있으면 한번 덧글 써주세요. 거의 못 봤어요. 옮겨가면 확 죽더라고요. 아니면 명맥만 유지하는 정도. 예전에 막 점심 저녁에 줄 서서 막 밥 먹고 술 먹고 저녁에도 막 사람들 꽉 차 있고 이랬는데 옮겨가고 나니까 적당히 되는 정도로 되더라고요. 이 얘기를 근데 최근에 한 몇 년 동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. 임대로 사무실 쓸 바에야 이자 내고 자기 건물 사라, 이런 경우들 많았단 말이에요. 그래서 실제로 많이 옮겼어요. 이전 영상에서 말한 엉뚱한 위치로. 내가 사업에 자신이 있어. 그리고 사람 모을 수 있는 자신이 있어. 나는 이 자리 아니고 옮겨가서 이쪽 자리에서 하더라도 여기 부동산 자체를 난 살릴 수가 있어 하고 옮기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리고 실제로 거기 사업이 잘 되기도 하는 경우도 있고요. 자,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? 정말 사람이 사업을 해서 그 건물, 그 지역, 그 블록을 살릴 수가 있을까요? 실제로 옮겼는데 잘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. 이 부동산, 해당 부동산 아니면 그 지역, 그 블록 아니면 그 건물은 가치가 높아질까요? 그 건물은 가치가 오르지 않을까요? 근데 특정 브랜드 같은 데는 솔직히 건물가에 영향을 줄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. 뭐냐면 내가 하는 사업, 무슨 업이 됐건 간에 이거는 한 개의 사업이에요. 그렇죠? 건물도 별개의 사업입니다. 임대업. 사업자 등록이 따로 있잖아요. 네, 따로 있어요. 얘네 두 개를 합쳐서 잘 될 수도 있고 합쳐서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요.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두 개의 본질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. 얘는 사람의 능력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, 사업은. 얘는 사람의 능력으로 어떻게 되기가 매우 힘들어요. 이게 합쳐져도 괜찮을 때가 있는 거죠. 근데 이 합쳐져도 괜찮을 때를 무조건 기준으로 삼아서 내가 사업을 잘하니까 이걸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. 99.9% 오산이에요. 이게 왜 그런지 설명하기 전에 그냥 현상을 얘기해 드릴게요. 자, 단기간에 월세를 엄청나게 받는 임대가 있어요. 뭔지 아시나요? 팝업이요. 네, 팝업 스토어 한 달에 몇 억씩 내기도 해요. 그렇죠? 그러면 팝업 스토어에 들어오는 브랜드들은 중소 브랜드인가요? 대형 브랜드인가요? 대형 브랜드. 네, 대부분 대형 브랜드예요. 근데 왜 자기 건물을 사서 하지 않고 팝업을 쓸까요? 이미 비싼 데다가 단기간에 쓰면서 훨씬 더 비싼 임대를 주면서 거기에 들어올까요? 돈이 있으면 하는 걸까요? 아니 팝업을 오랫동안 지속하는 게 아니라 이벤트성으로 잠깐 하면.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야. 이벤트성 잠깐 하는데 수십억을 들여. 그 돈이면 다른 데다가 건물을 지어서 할 수도 있어. 근데 왜 단발성으로 여기다 할까? 입지? 어. 짧게 많이 대기업도요, 입지를 못 이깁니다. 그 입지를 자기가 만들어서 개발해가지고 입지보다 브랜드로 승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팝업이라는 걸 할 일이 없습니다. 여기다가 땅 사가지고 건물 지어서 사람들 모이게 하면 이 부동산 가치도 올릴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하면 이걸 하지 왜 사람 많은 데다가 팝업을 합니까? 또 하나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. 예를 들어서 가로수길에 팝업이 막 될 때가 있었어요. 지금 막 성수동이 많아요. 그럼 가로수길에 팝업 되던 데들은 지금 팝업이 잘 없어요. 가로수길. 왜 안 해요? 가로수길이 위치가 나빠요? 메인 도로가? 아니요. 위치가 원래 좋으니까 했잖아요. 그렇죠? 근데 사람들이 저쪽에 더 많이 모인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여기가 금액이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하거나 뭐 둘 중에 하나겠죠. 근데 여기는 지금 안 하잖아요. 메인 도로가.
오히려 뒤쪽에 있는 데가 되죠. 세로스길 쪽이. 네. 모이는 데다가 하려고 하는 게 팝업인데 그거를 본인이 스스로 그런 지역을 만들 수 있다고 하면 팝업이라는 것 자체가 없겠죠. 대기업이 돈이 많다고 했잖아요. 그렇죠? 그러면 왜 팝업을 해요? 그 건물 그냥 사면 되지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부동산을 사서 이 사업으로 이 부동산을 살리겠다. 이거는 대기업도 못하는 일이에요. 근데 여기서 이럴 수 있어요. 하남 스타필드 있잖아. 네, 생각할 수 있어요. 자, 생각해 보세요. 신세계 정도 돼야 그 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. 쉽게 말하면. 예를 들어서 개인이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만들었어요. 거기에 명품 브랜드, 뭐 세계적인 브랜드 입점시킬 수 있을 것 같으세요? 그리고 대기업이 했으니까 잘 됐다고만 볼 수가 없고요. 거기는 위치가 그만하기도 했단 말이에요. 서울이 포화되어 있고 그리고 차 타더라도 좀 쾌적한 쇼핑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거기도 집계획을 하기 위해서 싸고 뭐 이런 것들을 입점을 시켜놨잖아요. 자, 그러면 여기서 더 깊게 해볼게요. 스타필드 그거 누가 사요? 팔려고 내놓으면? 벌써 그렇다. 네. 그 사기가 아무리 여기 사람이 많이 모여도 대기업이 하니까 여기가 산 거지 다른 누군가가 했으면 안 살 가능성이 크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를 사갈 사람은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사갈 수는 있겠죠. 부동산만으로의 가치는 따지기가 좀 어렵죠. 반대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. 이 부동산이 월세가 높아요. 위치가 좋아요. 끝내줘요. 여기에서 내가 사업하면 무조건 잘 됩니까? 얘의 가치가 높다고 해서 얘의 수익성이 높아지냐고요. 여기 들어가면 무조건 잘 된다? 그거 아닐 거 아니에요. 막 위치 좋은 데서 망해 나가는 회사들 많으니까요. 식당도 그렇고. 그렇죠. 근데 얘는 왜 엎었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? 본질적으로 별개예요. 얘는 얘 잘 될 때 해야 되는 거고요. 얘는 얘 잘 되는 데다 해야 되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병원을 한다고 치면 병원 잘 될 위치라는 거 뻔합니다. 근데 병원은 어디서 잘 됐어요. 그럼 뒷골목으로 옮겨서도 잘 될 것 같으니까 뒷골목에다가 건물 지어서 사옥습니까? 거기는 환자가 찾아올 것 같은데요? 신규는요? 마케팅이 잘해야 될 것 네. 같아요. 그러면 이렇게 하는 데가 잘 된 사례들이 있거나 이런 붐이 있어야죠. 그래서 얘는 입지를 위주로 봐야 되는 거고 얘는 내가 사업을 영위하기 좋은 위치에 하는 거예요. 네. 이 두 개가 건물을 찾다 보니까 이 건물로서 위치가 너무 좋아. 근데 나도 여기서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. 이러면 합칠 필요가 있습니다. 여기는 위치가 좋지만 내 사업은 안 맞아. 여기는 위치가 좀 빠지지만 내 사업에 맞아. 이렇게 선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물론 내가 정해놓은 금액에서 위치가 좋은 걸 선택하기는 어려워요. 돈이 적으니까요? 아니요. 어떤 금액이든 내가 정말 마음에 드는 위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. 돈은 아무리 많아도 건물 살 때는 아쉬운 게 그냥 뭐 당연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네. 100억짜리 보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데 150억짜리 보니까 마음에 들어요. 100억짜리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. 150억짜리 보는 분들은 200억짜리 봐야 마음 들고 200억짜리 살 수 있는 분들은 그 위를 봐야 마음에 들고 뭐 다 그렇게 됩니다. 네, 네, 그거 원래 그런 거예요. 근데 세상이 이치입니다. 예를 들어서 여기는 위치가 좀 빠지는데 내가 들어가서 살릴 수 있을 것 같아. 이게 정말 안 맞다는 얘기예요. 이렇게 건물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. 최근에 2, 3년 동안 이렇게 건물 위치를 선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. 조금의 불편함, 이 정도는 내 건물이니까 어쩌고 뭐 감수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이거는 곤란한 상황이 반드시 옵니다. 내 거라서 들어간 것뿐이죠. 내가 없어도 자립할 수 있어야 되고 건물이 없어도 사업이 잘 돼야 됩니다. 우리 애가 달리기를 100m를 15초 뛰는데 난 대견하죠. 그렇잖아요.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국체전은 못 나가는 거잖아요. 전국체전 나간다고 했을 때 나갈 수 있어 하고 밀어주면 이거는 안 되잖아요, 서로.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거잖아요, 그거는. 이것도 똑같습니다. 그때 알게 됩니다. 이 아이가 전국체전 나갈 생각이 없다면 계속 칭찬해줘도 됩니다. 근데 나간다고 하면 현실은 얘기해줘야죠. 아니면 나가서 마음의 상처를 입겠죠. 이 상태에서 억지로 합쳐서 안쪽에 있는 건 지금 이제 나오게 되면 현실을 맞이하게 되는 순간은 뭐냐면 얘가 얘 스스로 자립할 때. 그래서 우리가 뭔가 사업을 할 때 내 사업성으로 나의 사업 능력으로 여기를 살리겠다. 이게 대기업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. 그리고 좀 더 깊게 얘기해드리면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부동산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여기에 물이 들어있다고 칠게요. 이 컵에.
그러면 얘는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거잖아요. 이 컵이요? 물이요. 물이요. 근데 이 컵이 물을 담고 있으니까 컵이 가치가 더 있어지고 아니죠. 여기서 물을 버려버리면 얘는 아무것도 없어요. 근데 얘가 스스로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? 아니요. 안 돼요. 그쵸? 컵은 컵만의 가치로 봐야 되는 거예요. 장사가 잘 돼요. 여기서. 이 장사 나가면요. 얘 스스로 자립해야 되는 상황이 오겠죠. 그러면 잘 되는 사람이 들어오지 않으면 또 얘는 별로겠죠. 얘가 있던 없던 상관이 없어야 돼요. 그게 얘의 가치입니다. 어디에 가가지고 좀 후미진 곳에 가서 거기를 사람 줄서기 하고 막 했다고 쳐요. 이 건물 가치 높아졌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은 아까 말한 둘 중에 하나입니다. 요식업의 폐업률이 5년에 몇 프로다? 90%는 넘습니다. 건물의 존속기간 몇 년일까요? 30년이 넘습니다. 짧은 생명력을 갖고 있는 것과 긴 생명력을 갖고 있는 것, 어떤 게 그것의 본질이냐 이거예요. 여기를 살리겠다. 안 되는 일입니다. 제가 어디 뉴스 보다가 성수동 얘기가 나와서 지금 성수동에는 이제 그 직장인들 퇴근하려면 줄을 서서 지하철 봤어 나 예. 사진. 난리 그 났더라. 정도로 그러니까 그거는 팝업도 영향이 있는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재밌는 매장들이 생기니까 결국에는 사람이 와서 이제 그런 수요들이 생긴 거라고 생각하는데 매장들이 생긴 힘으로 사람이 모인 거라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. 그거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게 이건 뭐 그냥 세상 이치예요. 그 팝업 매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대기업이 돈을 훨씬 더 벌까요?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람이 모이는 걸까요? 한 지역이 개발이 되고 내지는 한 지역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는요 팝업 매장 때문인 일은 없습니다. 이미 잘 되고 있는 곳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팝업 매장이죠. 그러면 한 지역을 잘 되게 하는 것이란 무엇이냐? 가로수길이 왜 이렇게 됐어요?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것 대부분 아실 거예요. 모르는 분들 검색해 보세요. 특색 있는 조그만 가게들이 사람을 모으게 되는 거고요. 그 모인 지역에 월세가 오르고 가격이 오르고 이랬을 때 뒤늦게 들어오는 거예요. 대기업이 어느 지역을 살린 일이 없습니다. 어디가 뜨고 나서 들어오죠. 그 뜰 때는 특색 있는 개인들의 가게들, 뭐 맛집도 그렇고 뭐 액세서리 가게, 옷 가게도 아니면 뭐 특이한 뭔가들이 많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그런 걸 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. 지역이 살려면 특색 있는 것들이 많이 모여 있어야 돼요. 그리고 그거 플러스 뭐 주거가 있거나 뭐 교통이 좋거나 학군이 있거나 뭐 필수 시설 플러스 특색 있는 것들이 있어야 모인단 말이에요. 그리고 나서 생기는 거예요. 그런 것들이. 네.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. 우리가 건물을 살 때 내가 하는 업과 이 건물은 두 개가 별도의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물이 있다 없다에 따라서 컵의 가치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. 그렇죠? 그럼 컵 자체가 괜찮아야겠죠. 그래서 우리가 사옥을 선택할 때 아니면 뭐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사옥을 살 때라든지 그럴 때 혼란스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. 근데 건물을 살 때 수익률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. 그러면은 임차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도 중요한데 위치는 조금 빠지는데 마케팅을 되게 잘해가지고 막 메디컬 빌딩으로 하면은 규모도 커지고 그렇게 늘 수도 있잖아요. 그럼 그거는 가치가 커지는 거 아닐까요? 세입자들이 마케팅을 잘해서 장사가 잘 된다고 매출이 높다고 월세를 많이 내는 일은 없습니다. 제가 이번 달에 매출 이 정도 됐으니까 월세 10% 상승시켜 드릴게요. 이런 세입자는 없습니다.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. 내가 그 자리에서 직접 다 운영하면서 월세를 높게 책정해 놓을 수는 있겠죠. 그렇게 해서 이제 건물값을 좀 높일 수는 있겠죠. 강남빌딩 황 소장. 네, 그래서 오늘 해드릴 얘기는 뭐냐면요. 이 두 개 본질적으로 자신만의 가치가 있는 곳에 선택을 해야 된다.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. 두 개가 혼동되면 둘 다 어정쩡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리고 당장은 모르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상황을 반드시 맞게 될 거예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옥을 결정할 때 충분히 잘 심사숙고하시길 바랍니다. 네, 좋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